오산 소식 2025년 7월호 제388호 발행일 2025년 7월 2일 발행처 오산시청 편집처 홍보담당관 녹음형 발행 오산장애인 종합복지관 오산 시정이야기 2025 시민참여 오산천 단장행사 성료 지난달 6일 오산천 일원에서 2025 시민참여 오산천 단장행사가 80여 개 단체 약 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오산천 작은 정원을 맡아 관리해온 시민단체와 돌보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산천 가꾸기에 대한 다짐을 함께 외치며 시작됐다. 이어 유관기관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수끈 코스모스를 식재하며 생태 하천 보전에 동참했다. 참여단체와 시민들은 각자의 구역에서 제초 작업, 보식,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손으로 가꾸는 오산천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통해 개인 물병 지참을 유도하고 현장에는 대용량 얼음물과 다회용 컵을 비치하는 등 친환경 실천도 병행됐다. 10% 돌려드립니다. 지역화폐 오색전 인센티브 대폭 확대. 지난달부터 지역화폐 오색전의 상시 인센티브율이 기존 6%에서 10%로 확대되고 월 충전 한도 또한 조정돼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센티브 확대는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7개월간 시행되며 매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충전 시 자동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해당 월 예산이 소진되면 그 월에 한해 조기 종료되고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즉 한 달 동안 오색전에 30만 원을 충전하면 최대 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지역 내 가맹점 이용을 유도하고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골목 상권에는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언제든 1,000원부터 시작하는 일상의 따뜻한 실천, 무인기부 키오스크 운영. 오산시청 로비에 있는 명예의 전당에 시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무인기부 키오스크가 도입됐다. 키오스크는 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소액 기부 장치로 1,000원부터 카드 한 번으로 간편하게 기부가 가능하다. 별도 회원가입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평소 기부를 망설였던 시민들도 쉽게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무인기부 키오스크는 오산시청 명예의 전당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센터, 지역 행사장 등에 순회 설치돼 기부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접점이 확대될 전망이다. 모금된 기부금은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긴급지원 등 사회공헌 사업에 전액 투명하게 활용된다. 기부 키오스크 관련 문의는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전화번호 031-374-4569, 오산시 희망복지과 전화번호 031-8036-7405로 하면 된다. 디딤 씨앗통장으로 저축액의 2배 더 받으세요. 취약계층 아동은 성인이 될 때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 씨앗통장을 신청할 수 있다. 디딤 씨앗통장은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비율 1대2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추가 적립된다. 예를 들어 본인이나 보호자, 후원자가 매달 5만 원을 저축하면 지자체와 정부가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된다. 이를 15년간 유지할 경우 총 3천만 원 규모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적립된 금액은 18세 이후 학자금, 직업훈련,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4세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디딤 씨앗 통장을 활용하면 아동들이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된다. 가입을 원하는 아동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 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오산시의 디딤 씨앗 통장 가입 대상 아동은 총 1,525명이며 이 중 782명, 51.3%가 가입을 완료했다. 유형별로는 보호 대상 아동 71명이 전원 가입을 마쳤고 기초수급 아동은 656명, 49.5%, 차상위 아동은 55명, 42.3%가 가입한 상태다. 후원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오산시 아동복지과 또는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031-8036-8722로 문의하면 후원 연계를 받을 수 있다.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디딤 씨앗 통장은 단순한 저축을 넘어 아이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출발점이라며 형편이 어려운 아동일수록 지역사회가 함께 돕는 구조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사람과 동물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반려동물 패티캣 지켜주세요.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인식표를 착용해주세요.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을 채워주세요. 안전조치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인식표 미부착 적발 시 과태료 1차 위반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맹견의 경우 입막에도 필수입니다. 맹견의 안전조치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세요. 2022년 2월 11일 시행. 반려견이 머물다 간 자리 배변 처리도 잊지 마세요.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반려견 동물 등록은 필수 사항입니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 등록 해주세요. 등록 방법 시, 군, 구청 방문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병원 등 방문. 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 1차 위반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면 안 돼요. 동물 학대와 유기는 범법 행위입니다. 동물 학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유기, 300만 원 이하 벌금. 주소 몰라도 구조 OK. 스마트 건물 번호판 도입.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112나 119에 자동으로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 건물 번호판이 전국 최초로 오산시에 도입됐다. 스마트 건물 번호판은 NFC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적용해 긴급 상황에서도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졌다. 단순히 주소를 알려주던 기능을 넘어서 위급 상황에서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안전 인프라로 기능이 확대됐다. 스마트 건물 번호판은 무선 와이파이나 앱 설치 없이도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현재 위치 정보가 경찰서와 소방서에 즉시 전달된다. 특히 고휘도 반사 소재를 적용한 흰색 배경과 점자판을 더해 시인성과 접근성을 함께 높였다. 노후 건물 번호판 교체 수요에 맞춰 해당 스마트 번호판 설치가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돼 연말까지 주요 지역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오산경찰서, 오산소방서, 오색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하반기에는 오색시장 내 주소정보시설도 스마트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 같은 스마트 번호판의 필요성은 지난해 8월 부천에서 발생한 호텔 화재 사례를 통해 부각됐다. 당시 신고자는 119에 수차례 건물명을 반복했으나 위치 전달에 시간이 지체되며 구조활동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에 도입되는 스마트 건물 번호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스마트 건물 번호판은 단순한 신고 수단을 넘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환경설계 기법인 셉테드, CPTED 개념이 도입된 도시안전 기반 시설로도 볼 수 있다.
셉테드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전략으로 도시 공간의 설계와 관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범죄 발생 자체를 줄이는 도시계획 기법을 말합니다. 가장동 공설묘지 분묘 일제조사. 분묘별로 설치된 표시목을 확인해 주세요. 연고자는 표시목에 기재된 번호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 위치 가장동 산 72-2 1원 신고처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 전화번호 031-8036-7443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침수 대비 행동 요령 숙지로 대비해요.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재난본부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기상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원동, 대원교, 하부도로와 양산동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재난본부장은 지하차도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원교 하부도로 하수관로 개선 공사 및 양산동 지하차도 빗물 배수 펌프장 설치 공사를 환경사업소 측에 지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환경사업소는 또한 호우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하수도 및 빗물바지를 집중 준설했다. 한편 재난본부는 오산천 상류인 기흥저수지 저수율 조정과 집중호우 시 방류 수량 조정 협의를 통해 오산천의 급격한 수위 상승 최소화를 유도했다. 재난본부장은 침수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개개인이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전했다. 지하 공간 이용 시 반지하주택, 지하 역사 상가,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 지하 주차장, 우수 유입 시 차량 이동 금지, 확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 절대 금지, 지하 계단,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 어린이 노약자 즉시 대피, 침수 공간 탈출 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침수 계단 탈출 시 성인 종아리 높이 약 40cm 전 가급적 운동화 착용 후 신속히 이동, 마땅한 신발이 없을 경우 맨발로 신속 탈출. 공동주택 등 관리자, 평상시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 비치, 수방자재 설치자 사전 지정. 호우 시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설치, 대피 안내, 지하공간 빗물 유입 시 즉시 대피 안내, 진입 금지. 차량 이용자, 차량 침수, 타이어 3분의 2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받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침수 차량 탈출 시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신속 대피. 강한 폭우 시 주행 금지.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리면 100m 이상 거리 표지판 식별 불가능. 차량을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비가 약해질 때까지 잠시 대기. 지하차도 진입 금지. 지하차도 내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진입 시 차량을 두고 신속히 대피. 세월교, 잠수교 횡단 금지. 교량에 물이 원류하면 절대 진입 금지하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 차량 고립 시 급류 반대쪽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탈출. 궐동 2구역 재개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요. 정비 기반 시설이 미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궐동 2구역, 궐동 27-5 1원에 대해 토지 소유자 제안으로 추진. 주민공람, 열람기간 6월 19일 목요일부터 7월 21일 월요일까지. 열람장소, 오산시청 별관 4층 주택과.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7월 3일 목요일. 개최장소, 오산시청 본관 2층 무량기실.
원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요 1988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 단지인 원동 주공아파트, 구 원리주공아파트의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인해 토지 등 소유자 제한으로 추진. 주민공람, 열람기간 6월 23일 월요일부터 7월 23일 수요일까지. 열람장소, 오산시청 별관 4층 주택과.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7월 7일 월요일. 개최장소, 대원일동 행정복지센터. 스마트 교육도시, 실전 입시 전략 공개, 윤윤구 강사 초청 진로진학 설명회. 이달 19일 관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 진로진학 설명회가 열린다. 최근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방식 변화, 정시 확대 등 대입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전략 중심의 설명회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진학 컨설팅이 제공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입시 설명을 넘어 AI 코딩 교육 확대, 평생학습 특구 지정 등과 함께 교육 지원 체계 전환의 한 축이기도 하다. 강연은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가 맡는다. 윤 강사는 고교학점제 이해, 전형별 전략 수립, 비교과 준비법 등 실제 입시에 필요한 정보를 학년별로 정리해 전달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중등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고등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나뉘어 오산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회차별 200명씩 총 400명을 모집한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오산시 교육포털 오늘 더보기, 모집 공고, 진로진학 설명회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마감 16일 오후 4시까지, 선착순 마감. 시 관계자는 최근 대입제도가 복잡해지고 정보 접근성 격차도 커지면서 자녀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진로 진학의 방향을 찾고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한재권 교수 초청 시민특강. 오는 7월 3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오산 AI 코딩 에듀랩에서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로봇과 미래 직업을 주제로 디지털 AI 시민특강이 열린다. 이번 특강은 한양대학교 한재권 교수를 초청해 진행되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로봇공학의 현재와 미래, 인공지능 기술이 변화시킬 직업세계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한재권 교수는 국내 대표 로봇공학자로 EBS 다큐프라임 등 다수의 방송을 통해 대중과 소통해왔다. 2023년 로봇컵 휴머노이드 부문 챌린지 우승을 비롯해 세계적인 로봇 대회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교육용 로봇 및 AI 융합 기술 연구에 활발히 참여 중이다. 이번 강연은 오산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오산시 교육포털 오늘 를 통해 선착순 접수가 진행 중이다. 현장 및 온라인. 찾아가는 인권교육 통해 생활 속 인권 감수성 높여.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존중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2025년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지난 6월 한 달간 총 5회에 걸쳐 운영됐다. 이번 교육은 일반 시민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수요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대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시민들이 인권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다. 첫 교육은 12일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됐다. 노인 세대가 겪는 인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3일 성심보호작업장, 17일 성심요양원, 24일 오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27일 오산세교 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을 순회하며 교육을 이어갔다.
각 회차는 대상의 특성에 맞춘 주제로 구성됐으며 노인, 장애인 복지 분야 종사자를 포함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강의는 인권정책연구소 김지우, 최성윤 강사가 맡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참여형 교육을 통해 공감과 실천을 이끌어냈다. 시민이 즐거운 복합문화도시 제75주년 6.25 전쟁 기념식. 지난 6월 25일 웨딩의 전당에서 6.25 전쟁 제75주년 기념식이 개최돼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훈단체장 및 시민 250여 명이 참석해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기념식은 오색 색소폰 앙상블의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의례, 국가보훈 대상자 및 유족 8명에 대한 표창, 기념사, 6.25의 노래, 재창순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표창은 오산시장상 4명, 시의회 의장상 2명, 국회의원상 2명에게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타의 모범이 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다. 오색시장 상인회 주최 제12회 야맥축제 10주년 맞아 성료.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오산의 대표 여름축제인 제12회 야맥축제가 지난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오색시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시민과 방문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전국 26개 브루어리가 참여해 총 300여 종의 다양한 수제 맥주를 선보이며 전통시장 먹거리와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어우러져 맥주 애호가와 관 내외 시민들의 발걸음을 오색시장으로 이끌었다. 축제 기간 내내 시장은 여름밤의 열기와 활기로 가득 찼으며 방문객들은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올해 행사는 단순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넘어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기획됐다. 대형 낙서판이 설치되어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글을 남기며 축제 공간을 함께 꾸미는 등 참여에 재미를 더했다. 거리 곳곳에서는 버스킹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문화 공연이 펼쳐져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주현 오색시장 상인회장은 100년 전통의 오색시장을 기반으로 한 야맥축제가 지자체와 상인, 유관기관의 협력 아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해 전국 최대 규모의 수제맥주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조선 후기 축성법 고증 근거 확보, 독산성서 정조 내성 확인. 오산 독산성 세마대지 학술 발굴조사 1차에서 정조시대에 축조된 내성과 19세기 건물터가 확인됐다. 발굴이 이루어진 구역은 독산성에서 가장 높은 세마대 북서쪽 일대로 조사 결과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의 성토층, 자연 지반 위에 흙을 쌓아 올려 인공적으로 조성한 지반, 신라말에서 고려시대의 와적층, 기와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지반, 조선시대 후기에 축조된 내성의 성벽과 19세기 건물터 등이 확인됐다. 이를 통해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독산성의 구조 변화, 조선 후기 축성법과 국방시설 관방 연구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 관계자는 이번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독산성 내성의 구조와 축성법, 변화 과정을 연차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조선 후기, 수원 화성과의 연관성 등 역사적 의미를 밝혀내고 우리나라 축성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 동네 워터파크, 오산시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운영기간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월 21일부터 7월 13일까지, 8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운영.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매일 운영, 매주 월요일 휴무. 기상 상황, 장마, 강우 등에 따른 운영 기간 및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물놀이장 시설 현황.
1. 물놀이장, 오산시청 물놀이장. 규모 600제곱미터, 상세시설, 놀이시설, 화장실. 2. 물놀이장, 맑음터 공원 물놀이장. 규모 1000제곱미터, 상세시설, 놀이시설, 바닥 분수, 맨손 물고기 체험, 화장실. 3. 물놀이장, 중미체육공원 물놀이장. 규모 2500제곱미터, 상세시설, 성인 물놀이장, 놀이시설, 샤워장, 화장실. 비고, 야간 개장. 4. 물놀이장, 오산천 오색 물놀이장. 규모 1600제곱미터, 상세시설, 놀이시설, 발물 쉼터, 화장실. 5. 물놀이장, 마중숲공원 물놀이장. 규모 700제곱미터, 상세시설, 성인 물놀이장, 놀이시설, 화장실. 비고, 야간 개장. 6. 물놀이장, 아랫뜰 공원 물놀이장. 규모 1000제곱미터, 상세시설, 놀이시설, 바닥 분수, 간이 샤워장, 화장실. 비고, 야간 개장. 7. 물놀이장, 부산동 공원 물놀이장. 규모 700제곱미터, 상세시설, 놀이시설, 간이 샤워장, 화장실. 비고, 7월 초 개장. 8. 물놀이장, 청호 제2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규모 500제곱미터, 상세시설, 놀이시설, 간이 샤워장, 화장실. 비고, 7월 말 개장. 운영 시간표. 1회차 오전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2회차 오전 12시부터 2회차 오후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청소 및 휴게 오후 12시 50분부터 2시까지. 3회차 오후 2시부터 2시 50분까지. 4회차 오후 3시부터 3시 50분까지. 5회차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6회차 오후 5시부터 5시 50분까지. 7회차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현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변경 가능. 물놀이장 야간 개장. 대상 물놀이장, 중미체육공원, 마중숲공원, 아랫뜰 공원. 야간 개장일 7월 26일 토요일, 8월 2일 토요일, 8월 9일 토요일. 운영시간 저녁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시민이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접종 대상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와 질병 예방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난 4월부터 7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돼 왔으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확대된 지원 대상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2025년 4월 1일 기준 1년 이상 오산시에 거주한 자에 해당한다.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대상포진을 앓은 지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 대상자는 행정동별 순차적 분산 접종을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예정이며 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지참하여 오산시 보건소 예방접종실을 방문하면 된다. 접종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에 진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상포진은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고 심한 통증 및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접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전화번호 031-8036-6065로 문의하면 된다. 당신의 어려움을 알려주세요. 이웃의 위기를 전해주세요. 온 마을이 함께 돕겠습니다. 누가 언제 도움을 요청하나요? 소득 감소, 실직, 휴폐업, 과도한 채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할 때, 거동이 불편하지만 가족 이웃의 돌봄을 받을 수 없을 때,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며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려움, 위기 시 도움 요청 방법은 동행정복지센터 전화 중앙동 8036-6225, 대원 1동 8036-6255, 대원 2동 8036-6864, 남촌동 8036-6275, 신장 1동 8036-6300, 신장 2동 8036-6915, 세마동 8036-6325, 초평동 8036-6356,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복지위기 알람 앱 설치,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오산 돌봄톡, 친구 찾기, 오산 돌봄톡 검색, 친구 추가,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전화번호 031-8036-7421에서 5번까지,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전화번호 010-4419-7722, 보건복지 콜센터 전화번호 129. 어려움 위기시 지원 내용은 찾아가는 복지상담,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지원, 공적급여 기준 초과자, 후원물품 등 민간자원 연계, 공공심야약국 운영, 365일 연중 무휴로 시민건강 지킨다. 시민들의 야간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한 곳을 지정, 연중 무휴로 운영한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휴일 및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65일 연중 무휴 운영하는 약국이다. 오산시의 공공심야약국은 샌느약국, 오산시 수목원로 466, 전화번호 031-376-4569로 지정되었으며 매일 밤 8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된다. 시민들은 해당 약국에서 전문 약사의 복약 지도, 의약품 구매 및 전화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오산시에는 심야나 휴일에 문을 여는 약국이 없어 경증 증상에도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오산시 약사회의 협력하에 샌느약국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되었으며 향후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 점검이 지속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야간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밤에도 쉬는 날에도 365일 연중 무휴, 응급실보다 저렴하게 전문적인 소아과 진료를 오산시 달빛 어린이병원, 오산시 지정 1호 달빛 어린이병원 서울어린이병원, 주소 경기대로 209, 원동 789-12번지,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협력약국 서울무지개약국, 오산시 지정 2호 달빛어린이병원 웰봄병원, 주소 경기대로 543, 수청동 617-1번지,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협력약국 판도라 봄약국. 아동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초등시설형 긴급 돌봄 실시. 양육자의 긴급 상황, 입원, 야근, 학업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발생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관내 6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시설형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초등시설형 긴급 돌봄 서비스는 평일 야간 및 주말, 휴일에 365일 오전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6세에서 12세까지인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년기 아동 중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부모, 직계 존속,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시간당 이용료가 발생한다. 신청 방법은 콜센터 전화번호 010-9979-7722 또는 온라인 플랫폼 www.gg.go.kr/always360으로 사전 아동 등록을 한 후 돌봄이 필요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이때 돌봄 시간 2시간 전까지는 신청을 해야 한다. 관련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아동돌봄팀 전화번호 031-8036-7889 또는 경기도 아동돌봄 오산센터 전화번호 031-373-48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 노인종합복지관 세대 있는 밥심 프로젝트 본격 운영. 오산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조한석은 이웃 손자를 위한 손맛 발휘 프로젝트 밥심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밥심은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자원봉사단이 직접 만든 밑반찬을 지역 내 자립준비 청년 및 한부모 가정 등 먹거리 취약계층 10가구에 주 1회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결식 예방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와 세대 간 교류를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한 자원봉사 어르신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우리가 만든 반찬이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한석 관장은 어르신들의 정성과 손맛이 이웃 가정의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사업이 세대 간 정서적 연결과 돌봄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년 어린이 식생활 진단 무료 검사 실시. 오산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 이종필 이하센터는 관내 등록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인 24개월 이상 7세 이하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스크리닝 검사 DST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어린이 식생활 스크리닝 검사 DST는 간단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영유아의 식생활 상태와 성장 발달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기초검사 도구다. 해당 검사는 식사의 규칙성, 간식 섭취 습관, 섭식 발달 상태, 식행동 및 기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식생활 문제와 식사 거부 등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검사 결과지는 생활 리듬, 취침, 수면, 식사, 운동시간, 식사의 질, 영양균형, 간식의 건전성 등, 섭식 발달, 씹기, 삼키기 능력, 기질 특성, 까다로움, 불규칙성, 과활동성 등, 식사 습관, 식사 거부, 미디어 노출, 자조 식사 능력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다. 또한 성장 곡선과 체질량 지수, BMI 그래프를 함께 제공하여 보호자가 자녀의 성장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필 센터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가정 내에서 유아기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보다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검사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설문 시작 전 소속 기관, 센터 등록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보호자 및 어린이의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비브리오 폐혈증 조심하세요. 오산시 보건소는 여름철 기온 상승과 함께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5월부터 9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감염증으로 비브리오 폐혈균이 해수, 갯벌, 어패류 등 연안 해양 환경에 광범위하게 서식하며 증식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바닷물에 접촉하는 경우 발생하며 특히 간질환, 당뇨병, 알코올 의존증 등 만성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되면 갑작스러운 발열, 오한, 복통, 설사, 구토, 혈압 저하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감염 후 24시간 이내에 다리 부위의 발진, 부종, 출혈성 수포 등의 피부 병변이 동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오산시 보건소 김희 보건행정과장은 여름철에는 어패류 섭취뿐 아니라 해양 레저와 해수욕 활동이 증가하면서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습니다.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킵니다. 어패류는 5도 이하의 저온 보관합니다.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하여 익힙니다. 어패류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합니다.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사용합니다. 우리 동네 청년 이야기 2025년 상반기 오산시 청년협의체 활동 모임. 오산시 청년협의체는 자율적인 활동 계획을 통해 청년 문화 조성 및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 진행된 제5기 오산시 청년협의체 위원들의 활동을 살펴보자. 활동의 시작은 기획으로부터. 지난 5월 30일 오산시청 무량기실에서는 제5기 오산시 청년협의체 1분기 전체 회의가 진행되었다. 전체 회의는 분과별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전체 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분기별 1회 진행된다. 전체 회의 외에도 각 분과에서는 매월 정기회의를 진행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다. 올해 분과에서는 청년 네트워킹 프로그램, 청년 자원봉사, 청년 생활 실태조사, 청년 정책 홍보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 중이다. 청년과 함께하는 지역 행사, 청년이 함께하는 문화. 각 분과의 과업 외에 지역 내 축제, 행사 및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 오해피 장밋빛 축제에서는 아크릴 무드 등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5월 31일에는 관내 복지관과 연계하여 마켓셀러로도 참여하였다. 6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오산 야맥축제에서는 오락존 부스를 운영하며 행사 콘텐츠 다양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반기에는 관내 유관기관과의 연합 자원봉사, 오산시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오해피 산타마켓에도 참여할 예정이므로 활동에 많은 기대 바란다. 오산시 청년협의체는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 협업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서는 오산시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 전화번호 031-8036-7578로 문의 바란다.
오산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이루잡, 청년 실무 스킬업, 역량 강화, 영앤리치가 되기 위한 저축 패턴 만들기, 모집 기간 7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모집 인원 30명, 참여 대상 오산을 생활권으로 하는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진행 일정 7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참여 방법 오산시 교육포털 오늘 이 www.osanedu.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교육 신청, 신청하기, 이루잡 프로그램 해당 프로그램 신청. 장소 오산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이루잡 운철로 62 3층. 문의 네이버 톡톡 또는 031-8036-8046. 오산시의회 소식. 오산시의회 동탄2 물류센터 건립 전면 백지화 촉구. 오산시의회 의장 이상복은 6월 19일 동탄 호수공원에서 열린 동탄2 유통 3부지 물류센터 건립 반대 집회에 참석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하루 1만 5천 대 이상의 물류 차량이 오산 도심을 통과하게 되면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보행안정 위협 등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와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오산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관내 주요 사업장과 민원 현장을 대상으로 16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미니어처 빌리지, 신장 2동 가족도서관 부지, 남촌동 복합청사 건설 현장, 오산시 주택용 지역 난방 민간 공급회사 DS파워, 도시교통망 개선을 위한 경부고속도로 지하차도 사업 현장, 대원 2동 청사부지 6개소를 방문해 사업의 적정성 및 민원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의원 간담회 8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시정 당면사항 보고 제295회 임시회 등 의회 당면사항 협의. 오산 시민이야기. 태권신동 변재영 다시 한번 태극마크 달고 세계 무대 누빌 준비 완료. 전국 태권도 유망주들이 한자리에 모인 제21회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 연맹회장배 전국 품새 격파대회 및 제13회 아시아 태권도 청소년 선수권 대회와 제8회 아시아 태권도 청소년 품새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이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경북 문경시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에서 성호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변재영 선수가 자유품새 1등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이달 25일부터 8월 1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개최되는 세계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한편 변재영 선수는 지난해 세계 태권도 연맹 주최로 열린 2024 홍콩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자유품새 남자 개인전 17세 이하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이후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다. 오산시 선수단 전국소년체전 역대 최고 성과 달성.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오산시 선수들이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에서 오산시에서는 테니스, 수영, 배드민턴, 태권도, 롤러스포츠 등 5개 종목에 걸쳐 선수 17명과 감독 코치 5명, 총 22명의 선수단이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전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테니스 종목에서는 오산 G 스포츠클럽 소속 선수들이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남초등부 오연후 선수와 여초등부 최윤설 선수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으며 남중등부 최희돈 선수는 준우승, 여중등부 조현서, 양서정 선수는 공동 3위에 오르며 모든 부문에서 입상하는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또한 여초등부 최윤설 선수는 대회 MVP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이들의 활약은 경기도 선수단의 테니스 종목 종합 우승 달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 외 종목에서도 오산시 선수들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배드민턴 남초등부에서는 원동초 김도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태권도 초등부 54kg 초과급에서는 금암초 정다율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수영 종목에서도 오산 스포츠클럽 소속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쳤다. 남초등부 원지호 선수는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남중등부 강주원 선수는 금메달 1개, 여중등부 백송희 선수는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롤러스포츠 종목에서는 이나나인 라인클럽 소속 선수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선전했다. 대회 기간 중 직접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한 오산시 체육회 권병규 회장은 오산시 체육회는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전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최상의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오산은 이번 전국 소년 체육대회의 성과를 계기로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 오색시장 상인회 국가유공자 초청행사 개최. 사단법인 오색시장 상인회 회장 김주현은 지난 6월 5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오산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35명을 오색시장에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의미로 마련되었다. 특히 6월 6일 현충일이 야매축제 기간과 겹치는 점을 고려해 유공자와 가족들을 초청하여 축제의 취지를 공유하고 함께 기념하는 자리를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국가유공자 및 가족들은 기념 촬영과 오찬을 함께하며 오색시장에서 개최 중인 야매축제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현 오색시장 상인회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현충일과 야매축제가 함께하는 시기에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많은 시민들에게도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오색시장을 방문한 한 국가유공자 어르신은 이번 초청을 통해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100년 전통의 오색시장이 더욱 발전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오산시청 홍보담당관에서 제작 편집하고 오산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녹음 제작한 오산소식지 7월호를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소식지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